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여러분들은 오늘이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빨간 날일까요, 오늘은? 오늘 빨간 날이에요? 저는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수업은 뭐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월요 법회라는 게 있어요. 그 교직원들 하는 거. 그게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단과대학을 뭐 지정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법회를 주관하는 단과대학을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단과대학이 오늘 법회의 그 주관 대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 5월 1일 날 법회도 하고 하는데 이거 수파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근데 아침에 제가 보통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로 뭐 빠르면은 한 1시간 15분, 늦으면은 1시간 반 넘게 걸리거든요. 평소처럼 나왔어. 평소처럼 나와가지고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를 찍으면은 이제 딱 그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경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막히는 데는 빨간색, 안 막히면은 파란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다 빨개요. 아침에 딱 찍으면 다 빨갛고 주황색인데 오늘은 전부 다 초록색인 거야. 그 예상 소요 시간이 40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와 진짜 짜증난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와이프하고 애기는 아직 자고 있는데 조용히 막 씻고 드라이기도 엄청 조용히 말린 다음에 잘 때 나왔는데 하여튼 착잡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좀 휴강이 많죠. 당장 이번 주 수요일도 휴강이고 다음 주 월요일도 이거는 개교기념일이니까 우리는 쉬어야지 뭐. 우리 근로자 아니니까 안 쉬었으니까 억울하잖아.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개교기념일에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클래스 보면은 뭐 이클래스에다가도 올려놓고 유튜브 아니 그 구글 시트에다가도 올려놨는데 그 2번 휴강을 하잖아요. 요거 해가지고 한강을 올려놨어요. 이거 지금 벌써 본 분들이 계시네요. 한 4분 계신다고 뜨는데 이거 오늘 하고 나서 보는 게 아마 좀 더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월요일 휴강을 하지만 그거를 대체를 하는 녹화 강의 지난 학기 거긴 한데 하여튼 그거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보세요. 따로 출첵은 안 할 겁니다. 따로 출첵은 안 할 건데 당연히 시험범이고 그게 이제 선형대수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다. 다음 학기 내년에는 좀 참고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옆에도 수업하고 옆에 방에도 수업하던데요? 어떻게 된 거지? 다들 하고 있네. 네, 해볼게요. 아, 근로자의 날인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컴퓨터 비전 듣는 분들 이것도 중복이네.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디컴포지션에 대한 내용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뭐뭐 했냐면은 그 아이겐밸류 맞다. 시험 성적을 공지를 했죠. 제가 그거 시험 성적 공지하고 첫 시간이죠. 다들 확인하셨죠? 확인하시고 뭐 벌써 메일로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조금 자기 점수가 잘 모르겠다, 이상하다 그런 게 있으면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근데 그냥 뭐 저 뭐 틀렸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마세요. 그러면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그거는 좀 어렵고 뭐 답안지랑 비교했을 때 내 생각에는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아니면은 이거 틀리면은 점수가 이게 아닌데 혹시 뭐 다른 거 뭐 더 틀렸나요? 이런 거면은 괜찮은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저 뭐 틀렸나요? 뭐 저 뭐는 뭐라고 썼나요?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클레임 하실 분들은 다 좀 초반에 다 하신 것 같고 주말부터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변별력이 너무 낮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거든요.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적당히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트루 폴스를 하나에 2점씩을 줘가지고 그게 17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34점을 주고 시작을 해요. 나머지가 66점이고. 근데 이게 평균이 한 30점인가 3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변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루 폴스는 거의 그냥 기본 점수로 깔렸고, 그러면은 30점 빼면은 대충 분포가 30점부터 70점까지 7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변별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변별은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시험 관련해서 질문하실 건 질문하시고, 제가 계산 실수는 정말 많이 받으렸어요. 이거는 진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산 실수도 정말 많이 받으렸으니까 그거는 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채점한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계산 실수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컴포지션 하는 거 세 가지 종류를 한다고 했었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건데, 첫 번째로는 아이겐밸류를 이용을 해서 아이겐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이용을 해서 행렬을 대각행렬로 만드는 거. 물론 대각행렬 요런 꼴로 만드는 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QR 디컴포지션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그램 슈미츠 프로세스에다가 노멀라이즈까지 하는 거를 합치면은 어떤 행렬을 QR로 쪼개는데,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 내지는 오소 노멀한 컬럼들에다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곱으로 쪼개는 그런 디컴포지션을 하나 봤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겁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보통 줄여서 SVD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를 오늘 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선형대수는 끝납니다. 보통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제 생각에는 그 학부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거의 제일 마지막 파트가 될 거고, 여기 안에 사실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다 여기 안에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해보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잠시만요. 강의 자료가 얼마 없다는 거는 또 오늘 판서를 열심히 할 겁니다. 요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소고날 매트릭스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모든 컬럼들이 서로 오소 노멀한 경우였죠. 오소고날하고 각각은 유닛 벡터인 거. 그래서 요런 게 성립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했고, 또 한 가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오늘 나오는 애들입니다.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죠. 보통 편하게 쓰려면은 뭐 D1, D2, 뭐 D4까지 해볼까요? 이러면은 여기 대각선에 명시를 한 값들이 이렇게 쭈루룩 들어가고, 대각선이 아닌 자리에는 다 0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의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어떤 행렬인데, 이제 우리는 이 행렬에 요구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QR 디컴포지션 하려면은 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베이시스가 돼야 된다, 컬럼 벡터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요구하기는 한다고 했죠. 물론 안 그래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리고 다이어고널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서 이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이 행렬이 인버터블 해야지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얘가 스퀘어여도 되고 스퀘어가 아니어도 돼요. 얘가 꼭 n by n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여도 상관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냥, 그리고 얘가 뭐 애초에 정사각 행렬이 아니니까 인버터블도 따질 수도 없죠. 그냥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n by n이라고 씁시다. 여기서 뭐라고 썼지? u 시그마 v.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A의 랭크가 R이라고 하면은 R은 아무래도 요거 두 개 중에 작은 것보다는 작겠죠. 풀랭크일 때보다는 작겠죠. 얘가 M by R, R by R, R by N으로 쪼개집니다. 이때 U 하고 V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럼 벡터들이 서로 오소노멀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U도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이고 V도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이 됩니다. 잠깐만, 이거 역행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 스퀘어 매트릭스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마 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우리가 보통은 시그마 1, 시그마 2 해가지고 총 R개, 랭크개만큼의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다 양수입니다. 전부 다 양수로 나와요. 요겁니다. 이게 사실 답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뭐냐? 주어진 행렬 A가 있으면은 A를 오소고날 매트릭스 두 개랑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하나로 쪼개는데 그거를 3단 분리합니다. 이 A라는 행렬을 3단으로 분리하는데 오소고날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오소고날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쪼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디컴포지션이나 팩토리제이션 보면은 다이어고널리제이션 보면은 나름 의미가 있었죠. 다 이제 오프 다이어고널을 없애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향을 안 주도록 만드는 게 다이어고널리제이션이었고 QR 디컴포지션은 그냥 주어진 베이시스로부터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추출을 하는 그런 형태의 디컴포지션이었잖아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도 이 나름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저는 선형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SVD를 꼽을 겁니다. 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어요. 행렬이 있을 때 얘를 M by N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벡터를 하나 넣어요. Rn승짜리를 하나 넣어서 A를 곱해서 이렇게 새로운 벡터가 이 M 차원으로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벡터를 이렇게 다른 벡터로 변환을 하는데 그 변환을 리니어하게 하는 변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그 과제에서 몇 번 나왔었죠. 어쨌든 행렬은 결국 뭐냐면은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어떤 I예요. 어떤 I입니다. 그래서 AX를 이렇게 X에 A라는 행렬에다가 X를 오른쪽에다가 곱하면은 Y라고 써볼까요? 새로운 벡터 Y가 나오는데 얘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A라는 행렬을 표현을 하면은 이 X가 얘를 통해서 Y로 변환이 되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게 3단 분리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곱해져 나가겠죠. 여기가 첫 번째 1번 첫 번째 곱이 될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오소고날한 행렬이랑 벡터랑 곱, 요 두 개 곱하면 벡터 나오잖아요. 그렇게 얻어진 벡터를 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한 번 더 곱해요. 이게 2번. 그렇게 얻어진 또 벡터, 지금 초록색으로 가로친 거 어차피 또 벡터예요. 아직까지도. 그거를 U에다가 한 번 더 곱해요. 얘가 3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Y라는 벡터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 X가 Y로 가는 이 여정을 3단으로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3단 분리가
각각의 의미가 있어서 얘가 되게 중요한 디컴포지션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뭐를 들어볼까?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로 쪼갰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0, 1, 1, 0. 얘는 10배, 1배. 다이아고날. 그리고 요거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어떤 행렬 A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더니 이렇게 쪼개졌다고 해요.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행렬이 각각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V는 이렇게 생겼고 그거의 트랜스포즈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U, 얘가 U잖아요. 얘가 U잖아요. 얘 U를 이렇게 U1 벡터, U2 벡터 각각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시다. 얘가 시그마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얘를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V의 트랜스포즈도 V의 컬럼 벡터, V의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바꿔 쓰면은 V1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행과 열을 뒤집으니까 뭐 요렇게 바뀌긴 하겠죠. 트랜스포즈를 하면요.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요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다 칩시다. 이제 자리를 좀 마련을 합시다. 여기에 어떤 행렬이 하나 들어온다고 쳐봐요. 아니야, 어떤 벡터가 하나 들어온다 쳐봅시다. 뭘 해볼까? 1,1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여기 옆에 다른 색을 하나 써볼까? 다른 색 쓸만한 게 없네.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나가 곱해질 건데 이때 x는 1, 1이라고 해볼게요. 1,1이라는 벡터가 하나 들어왔다 쳐요. 그래서 이 x 벡터가 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3개 곱하면 어쨌든 a라는 행렬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2x2짜리. 그거를 통해서 다른 ax라는 새로운 벡터로 변환이 될 텐데 그 과정을 이 3단 분리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맨 처음에 1, 1이 들어가고 그 앞에 곱해졌던 게 뭐냐면은 요게 곱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V 트랜스포즈의 X겠죠. 요게 맨 처음에 곱해집니다. 1단이 여기입니다. 이거 사실 실제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V의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이렇게 첫 번째 로우 벡터로 바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컬럼 벡터가 두 번째 로우 벡터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가 트랜스포즈가 돼서요. 그리고 여기 뒤에 1, 1이 곱해지는 형태예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루트 2,0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여기 이 V 트랜스포즈 X만 계산하면은 V 트랜스포즈 곱하기 1, 1이니까 요거 이너 프로덕트에서 여기 오죠. 루트 2가 아닌가? 잠깐만, 얼마죠? 루트 2 맞네. 그리고 여기 요거랑 이너 프로덕트 하면 0 나오잖아요. 루트 2,0이에요. 네. 여기 이 1단, 아까 3단으로 분리한다고 했죠. 여기 1단만 계산하면은 원래 여기 맨 처음에 들어온 벡터는 1, 1이었는데 여기까지 곱하면은 루트 2, 0 이렇게 나와요. 요게 1단입니다. 차차 그 의미는 차차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해볼까?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를 다 지우고 여기 앞에다가 이번에는 아까 무슨 색으로 썼지? 초록색으로 썼네요. 여기 앞에 10이랑 1이었나요? 이렇게 시그마 행렬이 곱해져요. 이렇게 시그마.
2단까지 하면은 여기입니다. 2단까지 하면 여기. 그럼 여기 두 개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얼마였냐면은 루트 2,0이었어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10, 0, 0, 1이 곱해지죠. 계산하면은 10 루트 2, 0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얘하고 곱해지고 여기는 0이니까 상관없고, 또 밑에는 얘랑 곱해져서 여기는 0이니까 상관없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10 루트 2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곱해져 있었냐면은 0, 1, 1, 0이 곱해져 있었어요. 순서대로 볼게요. 여기 x는 맨 처음에 1,1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곱했을 때가 루트 2,0이 됐었죠. 여기까지 곱했을 때가 10 루트 2,0이 나왔어요. 거기 앞에 이제 이 u를 곱하는 거예요. 0, 1, 1, 0을 곱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u1에다가 얘 곱하고 u2에다가 얘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0, 10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결과입니다. ax 하면은 요게 결과예요. 근데 그거를 다만 원래 a라는 행렬이 뭐였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계산해봐야 알죠. 근데 그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놓은 거를 알고 있었고, 그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생겼었잖아요. 그걸 거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번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맨 처음에 x라는 벡터가 있었고 여기에 v1, v의 첫 번째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 v2의 트랜스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했더니 v1이랑 x하고의 내적, v2랑 x하고의 내적, 이게 나왔었어요. 이게 아까 얼마 나왔냐면은 루트 2,0 나왔었어요. 요 값이. 이게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1단계 할 때 뭐 했냐면은 여기 주어진 x 벡터가 있고 여기 v1, v2의 트랜스포즈니까 v1, v2 그리고 x가 이렇게 곱해져요. 그럼 이거 행렬과 벡터의 곱이죠? 어떻게 돼요?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 요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1단계 v 트랜스포즈 x에서 얻어지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x라는 벡터, 주어진 벡터가 이 v1 방향으로는 요만큼, v2 방향으로는 요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여기 3단 분리에서 이 1단계 얘가 맡았던 역할은 뭐냐면은 x를 v의 컬럼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보는 거죠. V 안에 V1, V2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개였지만 원래는 랭크 개만큼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X 벡터를 V의 컬럼 벡터에다가 하나하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값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이 1,1이라는 벡터가 사실 v1 방향이랑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2가 나왔죠. 요 벡터의 루트 2배가 정확히 얘고 얘는 오소고나라잖아요. 요거 두 개가 서로 오소고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요쪽 방향으로는 성분이 사실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루트 2,0으로 나왔어요. 2단계를 가볼게요. 2단계 어디냐? 여기다가 썼네. 2단계는 무슨 일이 나왔냐면은 여기 1단계에서 얻어진 결과가 이거죠. 이게 뭐예요? x랑 v1이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 x랑 v2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 근데 여기에 시그마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v1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한 이 값 있잖아요. 여기에는 시그마 1이 곱해져요. 또 V2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한 여기에는 요만큼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1단계까지 했을 때는 루트 2,0이었는데 여기에는 10배, 여기에는 1배가 되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스케일링이 일어난 거예요. 네, V1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 한 거에는 시그마 1배, V2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 한 거에는 시그마 2배가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자면은 아까 이렇게 쓰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1, 시그마 2가 곱해지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가 곱해지니까 여기까지 곱하면 시그마 1 V1X, 시그마 2 V2X 이렇게 나와요. 여기 2단계까지 곱하면은 X를 V1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시그마 1배를 해요. X를 V2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한 다음에 시그마 2배를 해요. 여기까지가 2단계. 마지막 3단계. 3단계는 여기에 이제 U1, U2 벡터가 이렇게 U 행렬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U1, U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U1, U2가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U1이라는 컬럼 벡터에다가 요거 지금 가로로 표시한 이거 스칼라예요. 이너 프로덕트니까 스칼라고 그 앞에 시그마 스칼라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스칼라입니다. 마찬가지로 U2 벡터에다가 시그마 2 V2 트랜스포즈 X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떻게 나왔어요? 0, 1에다가 10 루트 2 곱했고 1, 0에다가는 0 곱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과가 요렇게 끝났었어요. 네, 요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써보면은 요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2x2의 풀랭크일 때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3단 분리를 다시 돌아가서 여기 첫 번째 V 행렬이 담당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은 X가 들어오면은 V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쭉쭉쭉 취해봐. 그 다음에 뭐 해요? 이 시그마는 뭘 담당을 했어요? 그럼 각각의 방향, V1 방향, V2 방향, V3 방향으로의 성분이 쭉쭉 나오잖아요. 이너 프로덕트에서. 그거를 스케일링을 하죠. V1 방향으로는 시그마 1배, V2 방향으로는 시그마 2배 이렇게 각각에다가 시그마 배를 해요. 독립적으로. 다 따로따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U에서는 뭘 하죠? 스팬을 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요. 여기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담당합니다. U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컬럼 벡터에다가 바로 직전 단계에서 스케일링이 된 그 스칼라 값들 있잖아요. 그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U를 만들죠. 네. 그렇게 3단으로 분리를 하는 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를 한번 좀 볼까요? 강의 자료 뭐라고 나와 있나? 되게 덥네요 오늘.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쪼개요. 아 이거 노테이션 틀렸네. 볼드체로 해놨네. 어쨌든 U 안에는 랭크 개만큼의 컬럼 벡터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V 이거는 V 트랜스포즈까지 한 거네요. 그러니까 V1의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로우 벡터로 바꾼 건데 역시 여기 안에도 R개의 컬럼 벡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아고널에 쭉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여기 R개의 값들이 들어가요. 이 값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싱귤러 밸류라고 부릅니다. 우리 알겐 밸류라고 했듯이 매트릭스에는 또 고유한 싱귤러 밸류가 존재하는데 얘를 싱귤러 밸류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항상 0보다 크다고 해야 되나?
그쵸? 0보다 큽니다. 0인 경우는 빼겠죠. 네. 이렇게 항상 양수로만 나오는 싱귤러 밸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이거를 봅시다. 그래서 어떤 벡터 x가 들어와서 얘를 계산을 한다는 거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를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랭크계만큼 하는 거예요. 이 x를 k번째 컬럼 벡터 v, 다시 써볼게요. 이 x를 v의 k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봐요. 스칼라예요. 이거 스칼라. 이거 1단계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k배를 해요. 얘가 2단계죠. 그 다음에 뭘 해요? uk를 곱해요. 얘가 3단계죠. 얘가 벡터입니다. 여기 앞에는 다 스칼라예요. 아, 여기 뒤에는 다 스칼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곱해진 이 값, 여기서 계산이 된 이 스칼라로 u를 이용을 해서 새롭게 스팬을 하는 게 그 결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3단 분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x라는 벡터가 들어오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x라는 게 들어오면은 v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v의 컬럼 벡터들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는 거죠. v의 컬럼 벡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요. 그 다음에 시그마로 스케일링을 해요. v1 방향으로는 이만큼, v2 방향으로는 이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u를 가지고 새롭게 스팬을 하죠. 아, 스팬이라고 하면 좀 그래. 그거를 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하죠.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엔 좀 다르게. 오소고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겼고, 들어온 벡터가 뭐 1,1 해볼까? 아니야, 1,1 말고 2,1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시간을 드리고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아. 계산하셨나요?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요거 나오나요? 아, 루트 2구나. 요렇게 나오나요? 요거 맞나? 23, 17. 해보죠. 해볼게요. 1단계부터 해볼게요.
요게 1단계입니다. V1 1,0이죠. V2 0,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곱해지는 거는 어차피 트랜스포저에서 똑같긴 한데 얘가 곱해져요. 그러면은 2,1 똑같이 나오겠네요. 여기 V1이랑 얘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는 얘고 V2랑 얘랑 이너 프로덕트 하면 1 나오죠. 여기까지 하면은 요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20,3 나오죠. 여기에는 10배, 여기에는 3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니까 그렇게 곱해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산을 한 값을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요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돼요. 아이고, 다른 색으로 할게요. 얘는 20배를 할 거고 얘는 3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나요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꾸 계산을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빨리 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트루 폴스로 문제가 나온다 칩시다.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는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U는 역시 A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럼 벡터들 그걸로 스팬을 하면은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될까요? 이거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어렵죠 이제?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아무 X나 막 들고 와서 A를 통해서 보내버려. 그거를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모든 가능한 벡터를 다 데리고 와서 A에다 곱해가지고 다 보내버려. 그게 만들어내는 공간이 컬럼 스페이스일 텐데 이 A라는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얻어졌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AX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시그마 K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UK 시그마 K VK의 X 요거까지 스칼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X를 A를 통해서 변환을 시키면은 여기 U라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1단이랑 2단에서 막 스칼라를 구해. 스칼라 여러 개를 구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있는 컬럼 벡터에다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버리죠. 여기 U 안에 들어있는 게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네. 결국 최종적으로 이 AX라는 이거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벡터는 결국에는 이 U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요거였잖아요. 여기였잖아요. 여기 이렇게 23 곱해놓고 20 곱하기 U1 3 곱하기 U2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얘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결국에는 컬럼 스페이스를 구성을 하는 거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U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 false로 만약에 A의 컬럼 스페이스는 U1부터 UR이 스팬하는 공간이랑 똑같은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true입니다. 그 말인즉슨 U 행렬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U의 컬럼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거 좀 지울게요. 설명했던 거. 요렇게 표현을 해도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U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오소 노멀한 베이시스들이 됩니다. 되겠죠? 할 얘기가 정말 많죠.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이렇게 얻어놨어. 그럼 AX에다가 만약에 X에다가 그냥 임의의 벡터가 아니라 V1을 넣어요. 그럼 얘는 요게 나올까요? 요건 맞는 말일까요? 요거 U1입니다. U1. 요거는 맞는 말일까요? A라는 행렬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컬럼 벡터를 넣으면은 시그마 1 U1 나올까요? 요거는 또 맞는 말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A에다가 V1을 곱해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에다가 V1을 곱해요. 그럼 뭐 여기 U1, U2 막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 시그마 1, 시그마 2 차례차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 V1 트랜스포즈 V1, V2 트랜스포즈 V1 하겠죠. 여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오소 노멀하잖아요. 얘가 1,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V1은 V1 하고 하면은 1 나오고, 다른 애하고 하면은 다 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 0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시그마 1, 0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U1, U2를 곱할 테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V1을 넣으면은 시그마 1, U1이 나옵니다. 반대로 V2를 넣으면은 시그마 2 U2가 나오겠죠. V2를 넣으면은 시그마 2 U2가 나와요. 여기만 달라지죠. 여기가 이제 0, 1로 나오겠죠. V 트랜스포즈 X 한 그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 V2에다가 V1도 이너 프로덕트 해보고 V2도 이너 프로덕트 해봤자 0, 1밖에 안 나와요. 요 자리가 바뀔 겁니다. 여기가 0, 시그마 2로 나올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도 시그마 2, U2가 될 거예요. 여기 A라는 행렬에다가 V1을 넣었더니 시그마 1, U1이 나오고, V2를 넣었더니 시그마 2, U2가 나와요. 요런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x2의 행렬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래서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그 행렬 곱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입력이 되겠죠. 여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서 벡터를 하나 뽑아. 그냥 그거를 A를 가지고 변환을 시키면은 어디 뭐 다른 점이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히 여기 인풋 공간에다가 표현을 해놓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V1 방향, 유닛 벡터죠. 얘가 V1 방향이야. 그리고 얘가 V2 방향이야. 방금 전에 봤죠? 이 V1을 A에다가 던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시그마 1, U1이 나와요. 요 벡터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하나 임의로 그려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V2예요. 정확히 V2를 던지면은 시그마 2 U2가 나와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V1, V2 어차피 다 유닛 벡터고 서로 옵소고 나가니까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죠.
U1, U2도 사실 수직이고 유닛 벡터인데 시그마만큼 스케일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찌그러진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벡터를 A에다 보내면은 얘가 되고 이 벡터를 A에다가 넣으면은 요게 돼요. 그게 아니라 한 요 정도 되는 벡터, 만약에 어떤 x가 v1 더하기 v2 정도 나왔어. 이 두 벡터, 이 v1 방향으로 1만큼, v2 방향으로도 1만큼 가지고 있는 이런 벡터가 됐어요. 그럼 AX를 하면은 뭐가 되죠? 시그마 1 U1 더하기 시그마 2 U2가 될 거예요. 요 V1, V2를 정확하게 1씩 갖고 있는 요런 벡터가 있어서 얘를 A에다가 보내면은 요게 나오겠죠. 요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어렵죠. 어렵다. 지난 학기 이거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거를 심지어 중간고사 전에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원으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요. 여기 원으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은 여기 입력 공간에서 이 원은 유닛 벡터들이잖아요. 크기가 1짜리인 벡터들. 크기가 1짜리인 벡터들을 여기 이렇게 막 촘촘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 연결을 했더니 선이 하나 나온 거죠. 그 중에는 V1도 있고 V2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촘촘한 벡터들을 예를 들어서 요점은 A로 보내면은 여기가 되고 요점은 A를 통해서 변환을 하면 여기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벡터가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벡터들이 얻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싱귤러 밸류 잠시만요. 지우면 안 될 것 같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3단 분리가 됐잖아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됐잖아요. 어떤 임의의 벡터가 하나 들어와요. 뭐 임의의 벡터가 하나 들어왔다 쳐. 그럼 뭐 해요? V1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해보죠. 얘가 V1X죠. 또 V2에다가도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죠. 여기서 얻어지니까 이 이너 프로덕트 된 값 거기에다가 스케일링을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로 V1으로 했더니 한 1.5가 나왔어. V1X를 했더니 1.5가 나오고 V2X를 했더니 한 1.0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이 X라는 벡터 이게 A를 통해서 변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5배 정도. 그러니까 1.5 시그마 1 U1이죠. 그리고 여기로는 1 정도. 1 곱하기 시그마 2 U2겠죠. 요 두 벡터를 합성을 한 요게 얻어지겠죠. 얘가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요게 출력으로 나옵니다. 이 방향으로는 1.5만큼이었으니까 요 방향으로 시그마 1 곱하기 1.5. 요 방향으로는 1 정도였으니까 요 방향으로 시그마 2 곱하기 1 정도 해서 그러니까 이쪽 V1 성분으로는 요만큼으로 변환이 되고 V2 성분으로는 요만큼이 변환이 돼서 그 두 개의 합으로 요렇게 변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유닛 벡터들을 모아놓은 이 원을 A라는 행렬을 이용해서 변환을 시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타원이 하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A라는 행렬이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은 만약에 X가 이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출력을 이쪽 방향으로 스케일링을 증가를 시킬 거고 만약에 입력이 이 방향으로 들어오면은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이 방향으로 출력을 주겠죠. 네, 그런 걸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시그마 1이 크고 여기 시그마 2가 작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요 그림이 마지막입니다.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캡션을 보면은 뭐라 돼 있냐면은 O Fundamental Subspace라고 돼 있어요.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는 봤어. 컬럼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가 뭔지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랑 대응이 되는 게 또 로우 스페이스라는 것도 있고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완전히 배제하고 안 가르친 내용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A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하면은 로우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의 트랜스포즈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주어진 행렬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4개의 기본적인 스페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했어요. 여기가 입력 공간이에요. 여기 왼쪽이 입력이 되는 공간이고 여기 오른쪽이 출력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입력 공간에서 여기에 베이시스를 이루는 거는 V의 컬럼 벡터들이에요. 여기는 무시합시다. 저기도 참 할 얘기 많은데 저건 무시합시다. 이 V에 들어있는 이 컬럼 벡터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해요? 만약에 V1 방향으로 입력이 들어오면은 U1, 시그마 1, U1이 돼요. 이 컬럼 스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U1부터 UR까지 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컬럼 스페이스랑 U가 스팬하는 공간이랑 두 개가 똑같다. 내지는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U 벡터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U 벡터들이 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오소고나란 베이시스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입력이 V1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로 보내버려. 입력이 V2로 들어오면은 시그마 2 V2로 보내버려. 마찬가지로 VR로 들어오면은 시그마 R, UR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결국에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베이시스니까, 오소고날 베이시스니까 어떤 인풋 벡터는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각각 시그마라는 싱귤러 밸류로 스케일링을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U 벡터를 곱해버려서 다시 새롭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이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아웃풋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 그거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네. 그때 그리고 약간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QR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오소고날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옆에다가 아이덴티티를 붙여가지고 그 그람 슈미츠를 적용을 하면 어차피 베이시스 다 나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얘가 플랭크가 아니더라도 옆에다가 아이덴티티 같은 거 붙여가지고 SVD를 적용을 하면은 이 랭크만큼에 해당이 되는 V1, VR, U1, UR 말고 나머지 애들도 사실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 풀 SV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디멘션, N 디멘션 중에서 랭크를 구성을 했던 VR계 말고 나머지 베이시스들도 나오거든요. 걔네들은 사실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이거는 듣고 그냥 흘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SVD를 하면은 요만큼을 뽑아주지만 풀 SVD를 하면은 요거까지 다 뽑아주고, 그러니까 랭크가 부족했던 그 나머지 베이시스들. 근데 이 베이시스들은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는 다 0에 가서 때려 맞는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나옵니다. 네, 그거는 듣고 흘리세요. 어차피 우리 안 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형대수, 합부 선형대수의 종착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이 끝입니다. 이 그림까지 오면 되고, 결국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는 개념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한 중간고사가 뭐야? 중간고사 전에 한 중간고사 절반까지 해가지고 뭐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이런 것까지 했죠. 뭐 디멘션이 어쩌고 했죠. 그 중간고사 범위 전후로 해가지고 디컴포지션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오소고날 베이시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도착지 여기에요. 이겁니다, 이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들, 그리고 그게 각각 인풋에서는 어디에 대응이 되는지에 해당이 되는 베이시스들, 이거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모르시겠지만 정말 쓰일 때가 많을 겁니다. 네. 당장 이 그림만 하더라도 우리 뭐 모르겠어. 일단 컴퓨터 비전 수강생이나 머신러닝 수강생들만 하더라도 이 그림만 가지고 일단 PCA라는 게 설명이 이미 다 됐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그 차원 축소하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이 그림이 끝입니다. 이 그림만 이해하면은 분포하고 있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축, 장축, 단축 이런 거를 SVD를 이용을 해서 얻어내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하려고 요 그림까지 들고 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 사설인데 사실 지난 학기에 인공지능 기초수학 이 수업을 듣고 제가 연계전공에서 머신러닝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인공지능 기초수학을 듣고 이번 학기에 제 머신러닝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이 몇 명 돼요. 지난 학기에 기초수학을 한 10명 정도 들었고 그 중에 이번 학기 머신러닝을 듣는 사람이 한 4명 정도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제가 그래도 기초수학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듣고서 결국 이 수업의 목적은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들으러 갔을 때 무리가 없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들이 머신러닝 수업 잘 듣고 있는 걸 보고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서명대수가 오늘 수업이랑 이제 그 녹화 강의까지 해가지고 끝나거든요. 누누이 말했지만 정말 욕심을 많이 내서 많은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명대수는 정말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명대수는 정말 많이 쓰일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욕심을 내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물론 필요 없는 개념은 진짜 많이 제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내용 많이 했고 어쨌든 녹화 강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우리는 서명대수를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